안녕하세요. 주식학개론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ETF 다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ETF를 또다시 다룬다고 들었어요. 오늘은 ETF의 약간 뭐랄까 심화 과정? 그 전에 워낙 중요한 게 복습 간단히 한번 해보겠는데 복습하셨죠? 네, 복습 당연히 했죠. ETF가 뭐야? 상장 지수 펀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줄여서 영어로 ETF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ETF가 나온다고 만들어서 상장한다는 거는 뭔가 벤치마크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화해서 뭔가 그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성과를 체크하자. 그리고 벤치마크를 만들고요. 그리고 과거 걸 쭉 만들고 그걸 앞으로도 한번 몇 개월 또 테스트해 봐갖고 안정성 있는지 활용해서 시작부터 기획부터 상장되는까지 통칭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나 MTS를 통해서 어떤 ETF의 뭐 개요를 찾아보는 거, 그리고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 거,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는 우리 비교해서 차트도 그려보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내가 직접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실험을 딱 해보거나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다시 직접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ETF의 개념에 대해서 저번에 잘 다뤄봤는데 ETF의 장점들도 좀 참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장점이라는 것은 물론 특정 기업이나 뭐 특정 섹터, 특정 국가를 정확히 알면 그와 관련된 거를 딱 하나 찍으면 돼요. 그것도 타이밍도 잘하면 되지만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업에 대한 자신이 부족하고 섹터에 대한 자신이 부족하고 특정 국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뭔가 수많은 트렌드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그에 관련된 속해 있는 뭐 트렌드한 테마형 ETF라든가 섹터 ETF, 지수 ETF 아니면 전체 국가 ETF, 심지어는 뭔가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ETF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그 장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수많은 주식을 같이 하니까요. 한두 주식이 실패하더라도 그냥 묻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특정 주식 하나 잘 찍어갖고 샀다 팔았다 했을 만큼의 수익률은 절대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그것은 주식 투자를 해보시면서 본인만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를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어떤 종목도 있고 ETF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 그리고 오늘 좀 취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ETF를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거를 배울까요? 몇 가지 제가 이제 질문 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질문을 받았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취합을 했는데요. 가장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거가 많은 분들이 ETF도 배당을 주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셨단 말이죠. 맞아요. 배당 비슷한 거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정확한 용어로 보면 일반 개별 주식은 배당입니다. 영어로 보면 디비던드거든요. 근데 ETF에서는 배당이란 말을 정확히 딱 쓰진 않아요. 규정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는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분배금. 나눠준다는 분배금이고 영어도 똑같은 의미예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나눠준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요. 투자한 기업들은 자기네가 돈을 잘 벌어서 나눠주면 끝나잖아요. 잘 번 걸 나눠주면 되는데 ETF는 수많은 기업들한테 배당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 열심히 일한 건 없단 말이죠. 받은 거를 나눠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나눠준다. 그러니까 배식하는 거 있잖아요. 개념이 좀 다르네요. 자기가 직접 요리를 안 하더라도 배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배식의 개념으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분배금을 쓰는데 실제로 약간 말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냥 ETF도 배당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배금이란 말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말은 배당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 때문에 굳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주냐? 배당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또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면 주위에서 이제 배당금 이런 걸 많이 받게 되면 뭐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된다, 뭐 어떻다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배당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아요. 그게 꼭 ETF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선 배당 투자가 아주 일반화된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배당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배당 받기 전에 주식을 팔아보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2천만 원 이상 배당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금융종합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종합 배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자 소득이요. 연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5월 달에만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럼 세금 조금 더 내는 게 있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일해야 되는데
바쁘고 그런 사람은 배당 받고 계좌는 쌓여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돈이 쉰다 그러잖아요. 논다 그러고 네.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는 그게 없는데, 미국은 없는데, 우리나라라든가 캐나다, 일본, 미국 바깥의 국가에서는 TR이라는 게 있어요. TR. TR이요? 네, TR이라는 게 토털 리턴이라고 해요. TR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뭐 미국 건 없는데요. 한국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상장된 우리나라 해외 주식인데 국내 상장된 ETF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면 뒤에 TR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TR은 배당을 분배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그냥 그 자산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알아서 재투자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재투자를 해주는 거가 바로 TR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당을 받고, 뭐 받은 게 나쁠 줄 없지만 받을 때마다 뭐 세금 원천징수 워낙 해야 되고 또 모아서 2천만 원 되면 또 내야 되니까 그게 또 귀찮고 돈을 놀리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그래서 미국 바깥에는 그런 바깥에서는 그렇게 TR이 있는데 미국에는 있다 없다? 미국에는 없어요. 미국에는 이 SEC에서 규정에 의해서 네. 그 ETF는 뭔가 돈을 벌잖아요. 네. 돈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두 가지 형태로 현금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주식 배당을 주식을 더 늘려주거나 그걸 나눠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근데 미국 바깥에 있는 나라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되고 그러니까 캐나다에도 예를 들어 S&P 500, 나스닥 이런 것들이 TR의 형태로 상장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TR이라는 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국내 상장된 거 보면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라는 게 있어요. TR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숫자로 써 있잖아요. 네. 숫자로 우리나라는 코드가 있는데 379800이 TR이 들어간 것도 있고 몇 개의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네네. TR이 들어간 것과 TR이 들어오지 않는 것의 수익률은 뭐가 높겠어요? TR이 들어가면 수익률이 더 낮지 않을까요? 좀 더 위죠.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잖아요. 자산 가치가 네.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단돈 10,000원이라도 그 어깨에 꽂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률은 더 높아질 수 있죠. 결국 세금 나중에 언젠가 다 내는 거지만 어찌됐건 돈이 계속 놀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기본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비교를 해봤어요. 코덱스 S&P 500 TR이라는 그런 우리나라 주식임, 우리나라 상장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거 우리 9시부터 3시 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살 수 있는 겁니다. 코덱스 S&P 500 TR이랑 에이스 S&P 500이랑 약간 운영사가 달랐는데 똑같은 개념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에 보면 총 1년 동안에 보면 S&P 500 TR은 마이너스 3.81%, 그리고 전체 그냥 배당 다 나눠준 경우에는 마이너스 5.03%. 그러니까 나머지 요 정도가 그냥 돈이 놀지 않고 계속 추가적으로 그냥 자산이 꽂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뭐 배당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이 이 배당금을 안 준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또 투자가 그렇죠. 들어가니까 재투자라고 생각하면 재투자. 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네. 그래서 코덱스 미국 S&P 500 TR은 379800 이라는 번호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그래도 꽤 여러 개 있나 보네요. 몇 개 있어요. 그렇지만 TR이라는 게 있다 없다가 그 차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해볼게요. 환해지 질문도 좀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중국, 일본, 뭐 유럽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늘상 고민은 환율입니다. 환율.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1달러당 지금 1,300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0원을 샀는데 환율이 만약 올라가서 2,000원이 됐어요. 2,000원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아니, 그런 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서 1달러가 1,000원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샀었건 간에 가만히 미국의 달러의 주가 변동이 없다 그러면 한 25% 손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상. 그래서 늘상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늘상 고민이 초보자는 아직 환율이 너무 높아서 낮아서 지금도 환율이 내려가면서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어요. 아니면 지금 무시하고 사시면 돼요. 뭐 또 그냥 사면 그럼 또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주식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한국 주식은 고민이 없지만 미국 주식 할 때는 어찌됐건 환전이라는 과정, 물론 원화 투자 주문도 다 되지만 늘상 하는 고민이에요. 해지라는 거는 지금은 원 달러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현금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른 변동에 따라서 네가 손해보는 것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익도 없죠. 네. 이익도 없고 손해도 볼 수 없는. 그걸 정해주는 개념이 환해치 상품이 ETF가 있다 없다? 있어요. 미국에는 있을 수가 없죠. 미국 상품이니까요.
그렇지만 역시 미국 바깥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상장된 것들은 캐나다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로 열고 H자가 들어갑니다. H. 그래서 H자가 들어갑니다. 쉽네요. H. 네. 그래서 H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시면 타이거, 미국, S&P 500, 선물, H 이런 게 딱 있어요. 물론 선물로 운영하지만 뭐 S&P 거의 추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H자가 뭐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지가 들어간 거는 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한국 돈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즉 1달러에 1,300원대 샀는데 1달러에 2,000원까지 가면 가만히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게 없는 거죠. 반면에 심지어는 500원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원화 가치는 변하지 않게 그렇게 상품을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H자가 있다 없다가 딱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무한 반복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네. 그 대답하기가 곤란하거든요. 환해지가 좋으냐 나쁘냐는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환해지 했는데 지금 달러가 갑자기 1,300원에서 2,000원, 2,500원, 3,000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환해지를 안 했어야 되잖아요. 네. 환해지를 했으면 진짜 땅을 치고 해야죠. 또 반대로 훅 떨어졌어요. 확 떨어지면 또 반대의 경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최근에 요즘의 분위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ETF 자산운용 업계의 분위기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의 어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해외 자산을 투자를 왜 하겠어요? 한국보다는 해외 자산을 노출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에 대한 노출은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미 받아들여져 있기 때문에 있긴 있으나 그렇게 요즘 인기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 굳이 나는 환해지가 해야 되겠다 하시면 이런 걸 있는 H자가 있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제 입장은 그냥 그런 건 해지를 안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다만 다수의 사람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상당히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환해지가 들어가는 ETF가 많이 없어요. 특히 이제 큰 것들 있죠. 지수와 관련된 거, 네. 뭐 S&P 500을 추정한다거나 나스닥 100을 추정하면 QQQ다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이들 원하는 무슨 뭐 전기차 관련 ETF라든가 또 요즘 유럽에서 사탄 예를 들어서 그 명품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굳이 모르겠어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거 변동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H자 있는 게 맞는데 모르겠어요. 젊으신 분들이나 약간 주시장 이해하시는 분들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H자가 안 들어가는 것을 그래도 그냥 뭐 괜찮다. 나는 어차피 해외 주식 뭐 이 정도는 감당하겠지. 맞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저는 그 젊은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아주 나이 많아갖고 이제 생각을 바뀌기 쉽지 않은 분은 제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보통 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들은 원화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시 자산에 이미 충분히 노출돼 있어요. 그게 무슨 월세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네. 아니면 전세금, 집, 그리고 다양한 뭐 부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화로 표시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마이너스 대출도 보더라도 달러로 여러분 하신 분 없거든요. 다 원화로 차고 넘칠 정도로 그것도 평생 이미 노출돼 왔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저는 지금 유동성 자산은 전 기본적으로 달러를 가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뭐 누가 맞고 틀리기 아니라 젊은 분들은 저는 그냥 미국 그 달러 통장을 무조건 갖고 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 받으면 상당 부분이 그냥 달러를 바꾸고 살라 그래요. 주식이 무조건 절대선은 아니거든. 주식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분들도 여튼 저는 미국 달러 통장이나 이런 것들 유로 이런 거 갖고 와야 된다요. 저는 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금 부분도 좀 궁금해요. 세금 관련해서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가 또 마지막에 또 그걸 물어보는데 네.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세금은 진짜 시시각각 변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 고객센터 네. 아니면 오프라인 지점에 있다면 거기에 뭐 관리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있으면 좀 진짜 궁금한 거는 또 증권회사 해주면 알아서 거기 그 어떤 협력을 해서 세무사를 통해서도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친구들이 아니라 네. 네이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한 거는 증권사나 특히 은행. 왜냐면 이걸 질문하시면 각종 연금 계좌 이런 것들은 연금 저축 계좌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워낙 많이 있어요. 그런 게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기본적인 것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내 상장된 소위 해외 ETF, 오늘 저희가 미국 주식을 다루니까 그거랑 해외에 상장된 ETF랑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해외에 상장된 ETF요. 우리 예를 들어서 스파이나 이런 것들을 QQQ는 해외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내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해요. 양도 차익. 그거를 아시겠지만 250만 원까지는 기본을 받고요. 네. 그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에서 21% 주민세에서 25% 양도세 내는 건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있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되겠고요. 다만 국내 상장된 ETF요. 국내 상장된 ETF 오늘 조금 소개해드린 것들은 양도세 개념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상장돼 있기 없지만요. 다만 여기에는 차익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거를 배당 소득세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배당 소득세. 그래서 배당 소득세는 또 15.4%고 또 이것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또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가 네,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각자 신고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상장된 ETF는 수백억을 벌어들어도 분류과세라고 들어가서 이거는 그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배당을 많이 받으면 되지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게 뭐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다르고 또 이런 걸 배당소득세,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배당소득세가 해당된다 그래서 네. 이 2천만 원 이상 벌면 이게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말씀드렸던 세금 혜택 있는 다른 연금 펀드 그런 거 있죠. 연금 계좌들 있잖아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하는 네. 거. 거기서 보면 또 일정 수준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지러워요. 네,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원칙적인 것만 표로 정리해 드렸고요. 이 표를 네. 제가 금융위원회에서 받아온 거예요. 거기서 갖고 오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세금은 각자 내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 매매 차익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고 뭐 네. 분배금이나 뭐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이런 거는 다 비슷한가 보네요. 그래도 혹시나 증권사별로 뭐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확인은 한 번씩 해보는 네, 거를 증권사랑 은행 그리고 보유하신 계좌, 네. 계좌에 따라서 매번 시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벌려면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ETF와 관련된 심화 내용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ETF가 뭔지부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내 ETF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좀 심화 과정. 그렇죠. 내가 직접 ETF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 그렇죠. 뭐 세금이라든지 뭐 분배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복습도 한 번씩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식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